안녕하십니까. KSM-TV 강수맘 김광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나요?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실 거고, 또한 아니면은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순간순간 마음을 졸이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화를 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즐거운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나눌 주제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 5개, 셋이 5개라고도 하죠.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 5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송나라의 그 학자인 주신중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나라는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15개 나라로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5대 19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합을 한 게 송나라입니다. 이 송나라가 존속한 게 1277년까지 이 나라가 있었거든요. 벌써 몇백 년 전에 하신 이 학자가 한 말이 지금도 우리들께 공감이 오며 해자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온 것은 이 송나라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학문을 숭상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주의 같은 분들도 송나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신 주시중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빗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생각하시면은 자기 자신의 접목을 해서 응용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인생 5개, 셋이 5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송나라 학자인 주시중 선생님의 이야기한 5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일생 동안에 무엇을 하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자기 일생을 설계하는 것, 그 생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나이가 들고 안 들고라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도 젊은 우리 청년이나 소년에 다 해당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은 노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내 인생 전체에 설계를 하는 것을 우리 생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번째로는 우리 신계입니다. 우리가 신계는 건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육체적인 건강만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건강이고요. 또한 우리가 영적 건강도 우리 건강이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후까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건강 설계를 하는 것을 신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가계입니다. 집 갖자 가계입니다. 우리 가정을, 부모를 어떻게 동양을 하고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하면서 배우자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족이 화기애애하게 화목한 가정을 할 것인가를 잘 좀 설계를 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은 이것이 전부 인격체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만이, 내가 맞다고만 생각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떠나요? 우리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보면은 통계 중에 보면 세상 중에 한 쌍이 오히려 이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부터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십니까? 그렇게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인가를 설계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노계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에게나 주위의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민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당당하게 내가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미리 준비하며 설계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돈만 준비하고 일반 건강만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4가지 영역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 4가지 영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했을 때 우리가 노후가 준비되는데, 이 노계에서는 자식들이나 주위에 폐를 끼치지 않고 내가 노년에 당당하게 살아갈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사계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고 나서 갈 때에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우리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자기 껍질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남기고 하는 그러한 표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시는 얘기죠. 나중에 멸당에서 상세히 또 한번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내의 장래 준비,
내 죽음은 내가 결정을 하는 자기 죽음의 결정권이 우리가 법이 시행됐다고 그랬죠. 일명 웰다잉법이라고 그랬고 우리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관한 임종 과정에 있는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 그것이 연명 결정법이며 일명 웰다잉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존엄사가 나오고 내 죽음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잘 아시죠? 네 가지에 대해서 사전에 내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으면은 내가 의식이 없더라도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네 가지거든요. 우리 산소호흡기를 꽂지 않냐고, 우리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냐고, 우리 혈액투석 하지 않냐고, 항암투석 하지 않냐고. 이것은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결정을 해갖고 미리 등록을 해놨는 겁니다. 그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좀 다 작성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장래 계획서도 미리 한번 짜셔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해놓으시면요. 제 손 밑에 동서가 한 3, 4개월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서가 거의 내사 상태였거든요. 내사 상태에서 병원에 거의 한 12, 3일 중환자실에 있었나요? 제가 초조하게 그랬죠. 마음의 결단을 해라. 이미 내사 상태가 힘든 거 아니냐. 그런데 처제는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식들은 아들이 둘이가 있거든요. 자식들은 도저히 결단을 못 하더라고요. 또 사실은 입장이 바깥되면은 내 자신도 아버님이 그렇다고 하면 자연 결단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국은 돌아가신데 12, 3일 정도 중환자실에 돌아간대요. 3천만 원이 넘어 나왔습니다. 그럼 장례 치르고 하면서 그게 몇 천만 원가 하니까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그런 결정을 해놓으면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간다면 내가 죽음을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부분 때문에 굉장히 내가 서글퍼지고 굉장히 다운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죽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일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중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시한부로 3일밖에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어떨까요? 그동안에 부부관계에서도 자식관계에서도 그렇게 믿고 미웠고 에이구 저러면 원수 하던 것이 내가 3일밖에 못 산다 생각하면 내게 그동안에 잘못해준 그러한 것이 생각된 것이 아니라 조금 내가 더 좀 잘해줄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줄 걸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것 삶을 살다는 게 우리가 웰다이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두려워한 것이나 떳떳하게 내가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방금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우리 인생 오개는 5가지라고 그랬죠. 5가지인데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생계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평생 동안에 무엇을 먹고 살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두 번째로 우리 신계라고 그랬습니다. 내 건강 문제, 정신적인 분야나 육체적이나 영적이나 모든 건강 문제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세 번째로 가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들 관계를 어떻게 잘 이끌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노계. 네 번째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민폐를 끼치지 않냐고 당당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인가. 다섯 번째 사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웰당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슬로건을 많이 쓰거든요. 내가 머무는 자리는 아름답게. 이 슬로건을 많이 씁니다만 내가 왔다 간 그런 모든 주위의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해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벌써 몇백 년 전에 송나라 학자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우리들에게 공감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신다면 한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된 시점에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하셔서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해 가시고요. 앞으로 제가 한 부분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마음에 와닿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 하실 때는 그대로 마음을 먹어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구슬도 끼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천해야 됩니다.
하루 저녁에 기아집 12채 짓는다고. 그래 뭐 지었다 부쉈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실천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내 몫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내 인생을 누가 대신해 주질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제일 중심은 어딜까요? 지구의 제일 중심, 지구 가운데 있는 핵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서가 있는 바로 발밑이 이 지구의 제일 중심입니다. 지구의 제일 중심은 내 발밑이지만 이 지구의 제일 중심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지구의 중심이거든요. 항상 이 5가지를 항상 기억을 하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여러분들의 앞날, 여러분들의 장래에 아름다운 내일이 준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을 가지고 더욱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